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어제 시작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이제 벌써 화요일이에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그쵸? 네, 마리텔님 안녕하세요. 새콤달달님, 시원하게 살자님, 모낭충님, 17년 됐다님, 김상리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늦게 시작을 했죠. 늦게 시작한 만큼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전날 미증시 시황과 함께 이번 주에 우리가 봐야 될 체크 포인트는 어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개별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들,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종봉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기다렸습니다. 디노씨님, 디진님, 지니투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일단 시간이 좀 없으니까 빠르게 출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출발하기 전에 하나만 더 공지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그 무료 방송을 해요. 무료 공개 방송, 무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출근길 주식 보시고 방송 보시다가 이따가 또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시면 또 재밌는 종목들 같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인님, 학신님 반갑습니다. 박윤선님 반갑습니다. ABCDEFG님 네 이따가 한번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우리 미증시를 먼저 잠깐 봐야겠죠. 항상 우리 스타트는 미증시를 필두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자 보세요. 일단은 다우존스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0.04%,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약세 마감했고 나스닥은 강보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와줬거든요. 이야기 무슨 일이냐면 일단 주가 지수들이 고점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좋았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들이 뭐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 이런 부분들에서 강세를 보이던 주가가 결국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낙폭을 좀 줄이거나 상승폭을 좀 줄이거나 하락 반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미증시가 왜 이렇게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느냐, 뭐 때문에 그랬느냐,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그 일본 엔화 가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이제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일본 총리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인데, 이 여당의 상원 선거에서 패배를 했지만 의원직을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일단 수그러들었고 완화가 됐다는 이야기고요. 당초에는 여당이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면 야당의 재정 지출 확대가 요구가 강해질 거고, 또 그게 관철되게 되면 일본 국채 금리가 튀고 엔화가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총리가 사퇴를 거부하면서 외환 시장이라든지 채권에서는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미증시는 상당히 견조하게 흐름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차익 매물 실현들이 나온 것들이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보합권, 애플과 아마존, 구글은, 메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서학개미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라 할 수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는 조금 빠지는 흐름들이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S&P 500 그 기업 한 60곳 정도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팩트셋에 따르면 이 중 85%가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았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2분기 실적 발표 후 첫 주 이후 실적은 전년 대비 5%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는 곳곳에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실적 발표를 왜 봐야 되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이 재고를 가지고 있던 그 재고 물량들이 소진이 됐다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관세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한 영향들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지 이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만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좋은 거를 많이 보는 건 좋지만 좋은 것만 보시면서 기대감을 갖기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기업들 실적 발표도 좀 중요하고 특히나 알파벳,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죠. 지금 매그니피센트 7 2분기 실적 발표가 아마 이 종목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좀 주도하긴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뭐 향후 가이던스라든지 얘네 방향성이 좀 밀리게 되면 주가도 좀 철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뭐 제가 매일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7시부터 7시 반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M7이 2분기에 14%의 수익률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팩트셋은 전망을 했어요. S&P 500에 포함된 다른 493개 기업의 예상 성장률이 3.4%인데 여기에 비하면 14%니까 약 10%, 1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튼 미증시는 이런 이유로 올라갔다가 상승폭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일만 생길 거야님. 필명이 너무 좋으세요.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혜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대충 얘기는 좀 적어놨습니다. 미증시가 혼조세 마감을 했고 미국 6월 경기선행 지수도 전월비 대비 0.3% 하락을 한 부분들 그리고 유럽연합도 대미 통상 위협 대응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특히나 중국과 유럽연합이 지금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게 하루가 다르긴 해요. 베선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파월 해임은 반대를 했지만 연준 전체를 조사 한번 해야 된다. 이러면서 파월 압박은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압박을 왜 강화할까요? 그만두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금리 인하하라고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7월 지금 22일인데 여러분들 8월 1일까지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8월 1일이 되면 그러니까 한미 간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관철이 되고 통과가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 8월 1일 관세가 부과될 거란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근데 보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정부 미국 무역 대표부가 한국 관세 한 15에서 18% 전망한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여전히 높은 관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건데 어제 베선트 재무장관 시안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관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 베선트 재무장관이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은 마감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이 협상의 질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뭐예요? 무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은 8월 1일부터 고율의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될 것이고, 근데 이 부과를 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 상대국이 굉장히 나쁜 깡패죠, 깡패. 협상 상대국이 더 좋은 조건을 미국에 제시하도록 하는 그 협상 전략이라는 점도 시사를 한 겁니다. 이 고관세에 대한 것들이 압박용이에요. 협상 전략을 시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7일 내에 보면 한국과 일본의 25% 상호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고 서한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50%, 캐나다 35%, 유럽연합하고 멕시코하고 30% 이렇게 상호 관세율을 8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렇게 날짜까지 아예 박아놓고 고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상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감 시한까지 협상을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전략보다는 결국 시간에 쫓기는 상대국들이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제가 절대로 윈윈할 수 있는 합의는 없을 것이다. 그나마 우리가 좀 더 많이 주고
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받는 그런 관세를 받는 협상을 좀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인도네시아가 5번의 제안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최고의 합의를 이뤘다라는 일화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는 압박하는 거죠, 이것도. 야, 너희도 몇 번의 제안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어찌됐건 미국에 더 좋은 협상을 가지고 와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시안에 쫓기는 협상을 하기보다 더 좋은 조건의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한미 무역 협상이 녹록치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시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8월 1일 관세 시한의 추가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는 8월 1일 이후로 추가 관세 유예에 연장이 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쌀이라든지 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LNG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크리스타제이님, 창원날씨님, 네,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트럼프를 달랠 수 있는, 우쭈쭈쭈쭈 할 수 있는 카드가 더 필요한 건데, 이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관세 협상은 굉장히 좀 지지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정부가 오는 8월 1일 이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국내 주요 대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내 추가 투자 계획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기업들도 확실히 좀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지금 품목별 관세 면제라든지 대폭 인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에 우리가 뭐 하겠어요? LNG 수입에 대한 것도 확대를 했을 거고, 뭐 쌀, 소고기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결국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유치로 이 트럼프의 그 관세 의지를 완화하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이 보이고 있는 미국에 대미 투자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계획이 뭐가 있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텍사스주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하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지아주에 증설을 하고 전기로 제철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SK는 배터리 공장 건설 중이고 여기에 미국산 LNG 수입 검토를 하고 있고 LG 같은 경우도 배터리 공장 운영 및 건설 그리고 테네시주의 가전공장 증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화도 미국 선박 건조 최대 20여 척 확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부 대기업들은요. 그래서 미국 투자 계획에 더해서 이제 플러스 알파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SK, 현대차, LG그룹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미국 투자 계획에 더해서 생산 라인 증설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까 하나그룹도 20여 척의 미 선박 건조 확대하는 방안을 좀 고려 중이다라고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에서 봤을 때 실용적이라든지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투자 확대는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부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요. 일단 투자해라. 투자 계획을 먼저 제시하면 이후에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FOMC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것들을 봐야 되고 고용, 소비, 경제지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코카콜라, 제너럴모터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이번 주에 또 IBM, 알파벳, 테슬라, 그리고 인텔 이렇게가 기업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H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LG생활건강, 기아, LG엔솔, 두산 에너빌리티, 지주사 몇 종목들도 이렇게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 여부가 핵심이겠죠. 추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이 관세 부과에 대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거냐, 이 부분도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항상 죄송해요. 지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여러분들 이번 주 참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이번 주도 또 중요한 일정들이 많아요. 그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그 민감도가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엔비디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쵸? 물론 음봉 마감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에서 뭐 추가적으로 추세를 완전히 꺾었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를 보게 되면 같이 보는 게 뭐 있습니까? TSMC 그리고 SK하이닉스. 최근에 SK하이닉스가 한번 그 골드만삭스 때문에 쫙 밀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자리를 좀 지켜주는,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만삭스는 SK하이닉스에 부정적이었다면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또 하나 나온 게 있죠. 바로 오픈 AI. 골드만삭스 대 오픈 AI. 골드만삭스 말고 오늘은 오픈 AI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골장 그거예요. 최태원 회장하고 샘 올트먼 CEO가 오픈 AI 본사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겁니다. 지난 2월에 서울에서 열렸던 이 빌더랩 행사 직후 가진 만남 이후에 약 5개월 만에 만난 거고요. 이 자리에서 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뭐 강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뭐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사장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주요 계열사 경영진이 동석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어쩌면 SK하이닉스의 HBM, SK텔레콤의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이런 구체적 협력 사업들이 이 테이블에서 오간 게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께서 올트몬 CEO한테 10월에 열리는 경주 에이펙, 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서밋 참석을 공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와야 되는데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참고로 미국과 중국은 에이펙 전에 한번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기사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 차치를 하고. 자, 어찌됐건 지금 SK하이닉스 회장과 오픈AI의 CEO가 만남을 가졌다. 결국 SK그룹이 AI 전환 어떤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연말에 100만 개의 GPU가 가동이 된다. 우리 팀이 자랑스럽지만 그들은 이를 100배로 늘릴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누가 쓴 글이에요? 이게 샘 올트먼 CEO가 이제 자신의 X에 남긴 글이거든요. 근데 이게 화제가 좀 됐습니다. 지금 오픈 AI가 결국 전 세계에서 이 AI를 위해서 GPU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사람이 GPU 100만 개가 가동이 될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거예요. 두고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어찌됐건 여기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면 지금 AI 패권 경쟁 속에서 GPU에 대한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룹 4를 공개한 일론 머스크 인공지능 회사 xAI가 20만 개의 GPU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그쵸? 오픈 AI가 5배에 달하는 GPU를 사용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100만 개라면. 그쵸? 현재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상의 그 GPU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최근에는 오라클과 손잡고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에도 나서고 있고, 100만 개를 늘린다? 이거 조금 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건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발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나 HBM 등의 스펙을 정하는 것은 이제 오픈 AI 같은 이 고객사인 경우도 있어요. 납품업체도 있고. 어쨌든 고객이 요구하면 대체로 이에 맞춰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다. 그쵸? 그리고
AI 반도체, 어제 누가 그 AI, 맞춤형 AI 반도체 시장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때까지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결국,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올라가야 되는 것도 맞아요. 어찌됐건 오픈 AI가 자체 AI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HBM이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주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엔비디아의 의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자체 AI 개발집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HBM이 중요하고 HBM의 또 선두주자 SK하이닉스는 고객의 다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도 뭐 일단 추세는 긍정적으로 괜찮아요. 뭐 특별히 나쁜 역할들 어쨌든 이번에 나올 지표들 실적 발표를 좀 봐야 될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일봉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를 좀 몇 개 드리다가 물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개별 이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해킹이 발생이 됐어요. 그 미국 정부 기관과 기업들이 내부 문서 공유에 사용되는 현지 그 서버 소프트웨어를 겨냥한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 그러면서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권고한 게 주요 골자입니다. 미국 정부기관 기업 내부 문서 공유. 수만 대의 서버를 대상으로 해킹 시도를 했고요. 물론 이제 이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번에 했던 공격은 서버 그 조직 내에 설치된 서버에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MS365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게 일단 설명이에요. 설명이고 어찌됐건 지금 보안 패치를 배포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건 뭐예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종목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컴퓨터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오늘 이 해킹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 만약에 해킹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을까요? 보안주,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그동안 뭐 올라갔던 모니터랩이라든지 뭐 한싹, 안랩, 뭐 센즈랩 이런 종목들이 단기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이야기는 제가 제 개별 유튜브에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이 영상도 제 개별 유튜브에 올라가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활용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궁금하신 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빠르게 좀 가볼게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준비한 내용들은 많은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뭐 어제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국내 증시는 상방 요인이 이제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이 공약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움직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어찌됐건 개별적인 이슈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포인트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개별 이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 섹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오늘 한국경제TV 와우넷 통해서 장 시작과 장 끝까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오셔서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셔서 공부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어제 기사가 나왔어요. 국정원에서 대북 방송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지난달에 군 대북 확성기 중단을 했고 이번에 대북 방송 전면 중단을 했는데 북한 영화도 누구나 볼 수 있게 제한을 푼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거는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거 없어.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특성상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정권의 성격이 바뀔 때마다 뭐 대북 확성기도 설치를 했다가 뭐 철거를 했다가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했다. 뭐 이런 반복돼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현 정부에서 이제 일단 이재명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책으로 대북 방송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김정은이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뭐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대북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섹터가 당연히 남북경 관련된 종목들이 또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런 테마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단순하게 뭐 그냥 방송 중단했다고 이걸 봐야 되나? 움직일까?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방송을 중단해서 제가 이걸 보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대북 방송을 중단했고 그 북한 영화는 누구나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가 또 되냐면 최근에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다양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북한 개별 여행이 가능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부정을 한 게 아니고 일부 인정하는 듯한 그러니까는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저는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테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외에 몇 가지 좀 더 보면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관세 협상 지금 쌀 시장, 소고기 시장 내주고 차 관세, 상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낮춰야 되는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미국에서 원하는 조건들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농축산물 수입 관련해서 민감한 이슈이긴 하지만 지금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그 꼬라지를 보면 그죠?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미국이 한미일 회의 결과 자료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설명을 하면서 알래스카산 LNG 에너지 협력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중소형 철강 관련주, LNG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소고기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 최근에 뭐 미트박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방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봐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슈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개별적으로 신풍제약은 악재가 하나 떴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소비 쿠폰이 어제 신청이 됐고 7,545억 지급 예정이다. 앞으로 이번 주까지 계속 신청은 될 거니까 이 부분 여기와 관련된 섹터의 종목들도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한 만큼 제가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좀 진행했다 하시는 분들 제 개인 유튜브 오셔가지고 다시 보기 진행해 주시면 되고 제가 또 추가로 영상 올려드릴 수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주식,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여러분들.